네, 오늘은 대전에 또 농장을 가려고 해요.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잠깐 해주시면. 제 소개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접어들었는데 그때 남자들 수명이 정상적인 나이가 80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40세 때 그래프가 내려가는 시점이 약간 아찔함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좀 즐겁게 하다가 좀 좋은 곳으로 가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 3년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거리라고 하면은 그 생활의 반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몸이 아팠을 때,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 거리가 최소한 시간이 15분이라고 하거든요. 15분을 넘기면 어려우니까 15분 내에 병원 응급실에 그럼 여기 가까운데 병원이 있습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을 15분 거리 정도, 역전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IC 터미널 같은, 그리고 생활권이 15분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아마 거리도 15km에서 20km면은 15분으로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게 근거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관계를 명확히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정부에서 나온 기준이 한 최 2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귀농하고 귀촌의 개념이. 귀농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개념이고, 정부에서 보조받는 거는 그 평수가 있던데 그 농사짓는 땅에. 이제 귀농이라고 하면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본인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귀농이라고 하면. 그래야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가끔 이게 주어지는 좀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 몇 평방미터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귀농 농업이라고 정의가 보통 1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3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것들이 소를 키운다고 하면 뭐 2마리 이상, 중소가축이면 조금 작은 돼지라든가 이런 염소 같은 것은 그런 기준수 한 100마리 이상 되고, 그 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두 이상, 가금류죠. 그런 걸 해야지만 이 귀농이 되고, 귀촌이라고 하면은 도시에서 소득을 창출을 하면서 농촌에 거주만 하는 사람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00평 이하로 텃밭 농사 정도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귀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귀농하고 귀촌을 개념 정리를 하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 아이템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술이 없는 사람들, 초보자들은 벼농사라든가 뭐 감자농사라든가 밭농사, 옥수수 농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것은 습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고, 약간 중간 정도의 기술을 배운다면 그 분야에서 감자라든가 고구마를 농사를 짓는데 그거보다 조금 이게 감자를 일기작을 전작물 감자를 심고 후작물로 콩을 재배한다거나 그러면 이모작 재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필요로 하고, 다음에 이제 소를 좀 하느라든가 또 돼지 사육을 한다거나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상급자라고 해서 조금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설 채소라고 하죠. 하우스 농사를, 아까 중급자는 1중이나 2중 하우스를 한다면은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3중, 4중 하우스에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팜 하우스를 지어서 연중 재배가 가능해서 다른 분들 소득을 뭐 감자농사를 지어서 1년에 창출이 순소득이 200-300만 원 정도 됐다면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2-3천만 원 정도 10배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을 줄 수 있는 그 기술을 확보를 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본이 많은 사람은 뭐 농토를 살 수도 있겠지만 네. 적은 사람은 투자를 많이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초반에? 농기계 같은 것도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운행을 이렇게 적은 수납요금이라든가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함부로 비싼 것을 사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춰놓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에 들어가실 때 연세가 좀 많은 연령층이 높으신 부락에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농사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농사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토를 이제 구입 안 하고 임대로 쭉 해왔습니다만 한 20여 년간 농사를 쭉 해왔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그랬는데 임대를 안 하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땅을 안 사온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까지 쭉 실천을 해야지 않았나. 뭐 농촌에 기농을 하든 기촌을 하시든 뭐 이런 강의도 많이 하셨고 사례도 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거고 기농이나 기촌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 A라는 부락에 들어오면은 부락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귀촌을 해서 와 있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마을 일이 있을 때, 공동 일이 있을 때 마을 회관에 가서 조그맣게 이렇게 성의를 베푼다거나 막걸리라도 한 잔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러한 인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가 본보기가 돼서 살려나간다면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고 농촌에 들어온다면은, 본인이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를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만약 기촌 기농을 해서 농사를 작게 한다고 하면 네. 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입이요? 네, 네. 예, 감자를 심는다고 해서 300평 예를 들면은 작년 2019년도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통계 나온 거에 비하면 300평 심으면은 보통 10kg 단위에 12,000~13,000원, 11,000원 받거든요. 그러면 수입액이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종잣값, 자재값, 비닐값 빼면은 한 80만 원 정도, 80~90만 원 들어가거든요. 남는 금액은 이제 소득은 100만 원 정도 남겠죠. 300평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콩을 이제 조금 심어서 이제 후반기 작물로 해서 콩을 심는다고 해서 잘 뽑아야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명간 300평 한다고 해서 300이 안 되죠.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농사라는 것이 도시에서는 월 얼마씩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농촌에서는 연간 소득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녹음에 대한 거를 한번 시도해보고 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선생님 가지고 계신 뭐 유튜브 채널이나 예.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바다별 주말농장이라고 블로그를 한 15, 16년 한 것 같아요. 그때 한 것은 제가 뭔가 이렇게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바다별 농장 하고 있는데 소득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평생 농업적으로 공부를 해왔고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 또 연락을 하신다면 뭐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